예. 지금 소리 때문에 깜짝 놀란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속보 떠서 또 놀란 분들 많을 겁니다. 자진 귀국하겠다, 소송 안 하고 들어오겠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심리일까요? 일단 이 속보를 보고 저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제일 놀라지 않았을까 싶고요. 실제로 민주당의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도 이게 가장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방송에서 하셨더라고요. 김성태 전 회장 마음만 먹으면 이 송환 거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6개월이고 1년이고 시간을 끄는 게 가능하고 그 사이에 뭐 제3국으로의 도피 등등도 타진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워낙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체포된 현장에서 현지에서도 수십억 원 상당의 달러가 발견되었다라는 보도도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환 거부 소송을 하지 않고 바로 국내로 들어오겠다는 것은 저는 무언가 말할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심이 섰기 때문에가 아닐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들어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무피권을 행사하고 그 조국 전 장관이나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했다는 것처럼 뭐 증언하지 않겠다, 진술하지 않겠다고 할 거면 굳이 들어올 이유가 없이 그냥 태국에서 소송하면서 시간 끌면 되거든요. 근데 들어온다는 것은 그 주변 뭐 측근들의 증언이나 언론 보도로 봤을 때 뭔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이나 수사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대신 어느 정도는 뭐 지금 검찰이 궁금해하는 것들,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실을 말할 그런 나름의 계산을 마칠 게 아닌가 싶고요. 어떤 식으로든 김성태 전 회장의 입이 열리기만 한다면 그 부분은 쌍방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 뭐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등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측에게는 정진상, 김용의 구속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 소환과 김성태 전 회장의 체포가 거의 비슷하게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검찰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던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거의 그럴 가능성이 거의 농후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가 소환되는 날 네. 김성태 전 회장의 측근들에게 전부 다 영장 청구가 됐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을 결정한 것에 저는 뭐 제가 취재한 바로는 주변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계속 어려움을 겪는 거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다고 저는 좀 이렇게 취재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잡혔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부러 잡혔다? 아니죠. 그거는 이제 그 검찰이 시기를 보다가 네. 그때 이제 그 인터폴이 데려갔다고 하는데 네. 그 시기를 보다가 그때 그 시점에 검거와 그다음에 측근들에 대한 영장을 동시에 쳤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정황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린 것이고,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그 주변 측근들에 대한 어떤 수사가 넓혀져 오고 그다음에 영장까지 청구되고 이런 걸 보면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이미 그러면은 나는 귀국을 해서 내가 이것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저는 이제 좀 약간 취재가 저는 좀 됐습니다. 네. 예. 김성태 전 회장이 과연 입을 열 것인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인가 이런 뭐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도피 생활 조력자들에 대한 또 처벌도 이뤄질 것이란 얘기가 많고요. 일각에서는 뭐 김성태 회장이 뭐 음식까지 다 공수했는데 한국에서 들기름까지 공수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김치도요. 네. 예. 아주 뭐 할 거 다 하셨어요. 태국에서 골프도 많이 치시고 뭐 엄청난 유흥비를 썼다, 또 새로운 사업을 준비했다라는 진술 등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매우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아주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 그리고 혹여라도 정치권과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로비 의혹들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뭐 김치를 공수했다는 등, 뭐 파티에 연예인이 참석했다는 등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고, 뭐 이 전 회장 사실상 기업 대표의 지시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출장을 나간 직원들 개개인한테는 뭐 또 무슨 중재가 있겠습니까만 적극적으로 도피 행각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이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겠죠. 네. 지금 이제 오른쪽이 김성태 전 회장 실질적인 소유주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었던 사람이 양선길 현 회장. 이 사람은 이제 그냥 뭐 전문 경영인이겠죠. 근데 같이 현지에서 붙잡혔고요. 옛날에 우리가 알던 이제 쌍방울 그룹과는 오너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인수하면서 지금 이제 경영을 사실상 해왔던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나가서 내가 정리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했다라고 네. 취재를 하셨다고 했는데, 자 그럼 들어와서 정리한다는 것이 네.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수익까지 이것을 이제 얘기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관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예, 본인 머릿속에만 지금 들어있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검찰의 압박이 어느 정도는 먹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게 어디로 이어질지는 저도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태도는 자기는 절대 이재명 대표 측에 무언가를 준 적이 없다라는 게 기존의 태도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바꿀까? 그건 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러나 이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씩 심경의 변화는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제가 또 좀 예. 말씀을 드리면 네. 조응천 의원의 어떤 그 방송에서의 발언이 자꾸 회자가 되는데 예. 그거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조응천 의원의 방점은 송환 시기였어요. 연말에 네, 들어오면 연말이나 선거를 앞두고 들어왔어요. 여기에 더 방점을 둬야지 김성태 전 회장의 송환 자체가 귀국 자체가 뭐 방점은 아니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보자면은 총선 전에 들어오는 것보다 지금 들어오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민주당에는 훨씬 낫죠. 네. 이재명 당 대표에게는 더 나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진술 자체에 좌우되는 것이잖아요. 이재명 당 대표의 그 입장은. 근데 민주당은 총선이라는 걸 보면 훨씬 더 빨리 들어오는 것이 낫죠. 예. 예. 어쨌든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야당 말살 책동 또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적인 의혹이 한가운데 있는 분이 자신의 비리 혐의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사과나 반성은 일체 없이 한가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대통령이 지금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둑 우른한데 도둑은 누가 도둑입니까 도대체? 내가 속으로 작게 외쳤어요. 반사 이렇게 했어요. 네,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또 여당에서 받아쳤군요. 네, 지금 영수회담이 아니라 검사와의 조사가 줄줄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성남 FC로 소환 조사했지만 이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대북 송금, 대장동, 백현동 등등과 관련해서 줄줄이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시고 또 제 생각입니다만 귀국한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대질 신문도 마치시고 이 같은 조사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쯤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회담 지금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왜 제도권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면 제도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네. 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법인격이라는 걸 왜 만들었습니까? 그 법인격 하나로서 오로지 그 인정받고 역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라는 거잖아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자연인 이재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인 이재명을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야당의 당대표를 만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당의 당대표를 만나서 할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자연인 이재명이 할 얘기는 안 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지금 현대 근대 국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성인으로서의 모습인데 지금 하는 모습은 정말 지성이 있는 것인가. 대통령께서 얘기했는데 정말 반지성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속으로 반사라고 말씀하셨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네. 서로 반사를. 뭐 패널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건 막상막하도 아니고 막하막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참 양쪽 진영의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에
진짜 국민들은 정말 예. 너무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변수가 지금 과연 검찰이 성남 FC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할 것인가. 고민정 의원은 검사 이름이 100년 동안 남을 텐데 아마 못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고민정 의원 이름도 100년 넘게 남을 것 같은데 못할 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사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다 고민정 의원이 걱정이 됩니다. 저는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고 민주당의 법률지원단이나 이 법조인 출신 의원들도 이거는 사실상 딱 보면 구속영장 청구 사안이다. 발부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굳이 어거지로 임시국회 열어서 1월에 지금 이 방탄국회를 미리 설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법률지원단이나 법조인들이 봤을 때 이건 영장 청구 사항 아니고 청구에도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으면 예. 이렇게 방탄국회라는 오명 뒤집어 쓰면서 임시국회 무리해서 먼저 열진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행동을 보게 되면 스스로도 굉장히 찔려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국회는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또 결국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로 가게 될 거고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 이미 부결시킨 바 있고 좀 전에 이제 속보 전해드렸습니다만 임종성 의원 역시 민주당 의원 또 이제 수사를 이제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영장 청구? 저는 영장 청구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방탄국회 프레임이 국민들한테 먹힌다는 게 여론조사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강화하고 그 논란, 그 이슈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논란을 다시 더 어떤 불을 지피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영장 청구는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노웅래 의원의 그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이 여론이 훨씬 더 또 악화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 악화된 여론 속에서 영장 청구를 안 한다? 저는 뭐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추측하기 좀 어려운 방향입니다.